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 토론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론, 확인 질문과 답변, 반론, 최종 발언, 수기, 사회의 순서로 다루겠습니다. 기조 발언이라고도 불리는 입론은 토론의 참여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발언을 말합니다. 입론은 자신의 주장을 처음 제시하는 단계이므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스피치를 해야 합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도 제시되어야겠죠. 논거는 논리적인 근거를 말하는데 법이나 보편적 법칙, 일반화된 이론, 객관적 사실, 오랜 관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논거는 논거 자료를 통해 증명됩니다. 유의미한 통계 결과, 사례,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는 사실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죠. 입론의 단계에서는 논점과 관련한 핵심어가 있다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또 논제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적, 철학적 근거를 설명하거나 논제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 문제 해결의 시의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이나 정책 제안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자신이 제안한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설명하고 실행했을 때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서 이익이 더 많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론을 마무리할 때는 주장과 제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논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입론 단계에서는 쟁점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증이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후의 토론 과정에서는 입론에서 내세우지 않은 논증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전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토론에 대한 교육을 위해 모의 토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모의 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청년층에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죠.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가 뚜렷하여서 이를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층을 고려한 비례대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의미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찬성 측 입론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실시한 19대 총선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행 과정, 결과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내세운 핵심 논증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한 비례대표가 사실은 청년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청년 비례대표제가 선거 직전에 등장한 대중영합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입장의 입론을 살펴볼까요? 반대 측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가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정책적 변화나 정치 분위기 쇄신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논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은 입론이나 반론 뒤 상대 측에서 질문을 통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은 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으므로 토론자는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을 할 때는 앞선 입론이나 반론에서 제시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하며 발언을 통해 상상하거나 추론한 내용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하고 상대 발언의 문제나 오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상대의 논점이나 논거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질문들은 앞으로 펼칠 반론을 위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짜임새를 갖추어서 단계별로 질문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경쟁적, 대립적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예의 있는 태도로 질문해야 합니다. 또 답변자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청년비례 대표제 문제 있다 토론에서 양측 입론에 대한 확인 질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비약이 아닌지, 분위기를 환기하는 수준으로 청년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 청년 대표의 수가 적어서 청년층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건지, 청년 비례대표를 세우지 말자는 것은 문제를 여전히 기성 정치인에게 기대자는 말인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앞으로 펼칠 반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토론 단계는 반론입니다. 반론 단계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론에서는 입론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논증을 전개해서는 안 되지만 앞선 논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설명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론할 때는 자신의 논증에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 입론의 논거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따져보면서 상대방의 쟁점이 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근거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이나 근거를 활용해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론의 끝부분에는 반론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해 준다면 상대나 청중이 이해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에 대한 반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론으로 청년 비례대표제가 청년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스펙 경쟁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하는 과정의 문제라는 점, 일시적인 현상인 청년의 문제를 기성 정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이전까지 입법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의 국회 진출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언은 앞에서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청중에게 마지막으로 부각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발언은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자신의 입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비유나 사례를 통해 청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수기 시간은 순서와 시간이 정해진 아카데미 토론에서 약간의 여유 시간을 통해 논지를 가다듬고 상대 측에 맞서거나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단계입니다. 수기 시간의 여부는 토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칼 포포식 토론이나 세다식 토론에서는 수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반론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특정 쟁점이 거론되지 않았을 때, 자유토론이 이루어지기 직전 등 팀원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기 시간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주어지고 토론에 따라 최대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대회의 경우 수기 단계를 순서에 미리 배치하기도 합니다.
수기 시간은 실제 길지 않기 때문에 토론 개요서와 메모지를 활용해 팀원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토론 시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토론에서는 사회자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참여자가 토론 단계마다 직접 순서를 나타내는 발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대 측 확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찬성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처럼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사회자를 두기도 합니다. 토론대회에서는 진행 발언을 돕는 도우미를 두기도 하고 심사자가 토론 규칙을 설명하고 논제를 선언한 뒤 진행 발언을 돕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토론대회의 결승전에서는 전문 사회자를 두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카데미 토론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론은 상반된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새롭고 다양하게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토론의 내용을 참고하여 토론 참여자와 청중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중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토론을 통해 드러난 주장과 논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 보완하거나 바꾸는 과정을 뒤이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숙명 토론 최종 결승 영상을 보면서 토론 단계별로 찬성 또는 반대 측 발화의 특징과 장점, 아쉬운 점을 한번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숙명 토론대회 영상은 아래에 자막에 나가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준비에 들어가 봅시다. 아마 여러분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토론을 줄곧 해왔을 텐데요. 토론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토론 주제를 정하면 입장을 나누고 자료를 살펴서 전략을 짜고 연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론도 잘 하려면 유비무환이죠. 준비 과정이 토론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 시간에는 토론조 구성부터 토론 주제 설정, 쟁점 분석, 자료 조사, 토론 개요서 작성, 모의 토론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의 주제를 정하는 일입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쟁점을 가진 논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쟁점의 시성, 공공성, 대립성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공공의 문제와 관련한 사안 중에서 핵심 질문에 대해 찬반이 명백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주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논제의 경우 입법부의 법률안이나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에서 주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라든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해야 한다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 논제는 특정한 사안의 참과 거짓을 둘러싼 그런 논쟁을 품고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신체에 위해하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등이 그 예가 되겠죠. 가치 논제는 현안을 둘러싼 평가적인 주장을 담은 논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필요하다 등이 되겠죠. 논제를 설정할 때에는 간명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정책 논제의 경우 현상 변화를 위해 특정 정책을 제안하거나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쪽의 주장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논제는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흡연,
담뱃값을 올려야 막을 수 있다. 와 같이 논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미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 확대되어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이 전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즉 논증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 자료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논거,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구체적인 사실 정보로서 이미 확립된 주장, 경험적인 관찰, 통계 자료, 사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논거는 근거 자료와 주장을 연결해주는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관습이나 상식,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검증된 판단이나 축적된 경험, 법률적인 규정, 자연법칙, 언어적 정의 등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쟁점은 찬반 양팀이 각각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주장을 말합니다. 찬성 측의 경우 논제에 대해 예라고 동의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논제에 대해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입장을 받쳐주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쟁점을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책 논제를 예를 든다면 개념을 정의하고 현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사회적 비용, 다른 대안과의 비교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째, 현 상태의 문제가 변화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가? 그렇다가 되면 찬성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면 반대가 되겠죠. 둘째, 현재 제도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가? 셋째, 찬성 측이 제안한 정책은 현재 문제점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넷째, 제안된 정책의 기대 효과는 그것에 드는 비용보다 큰 것인가? 다섯째, 다른 대안은 없는가? 토론의 논제는 공공성, 공익성, 시사성을 가진 현안을 주되게 다룬다고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핵심 이슈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관련성을 분석한 뒤 논점을 구성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은 토론 준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유의미할까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 강력한 반대 사례가 없는 자료를 찾아야겠죠. 자료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문헌, 참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서관이나 기관,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확인된 자료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은 논문이나 저서, 신문, 잡지 등 오프라인상에서 확인해서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개요서 작성이 무척 중요하죠. 아카데미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개요서는 입론, 확인 질문과 답변, 반론, 최종 발언 등에서 언급해야 할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걸 말합니다. 토론 개요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토론 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각 주장과 논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예상 가능한 질문과 반론에 대비해 둠으로써 토론의 흐름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토론 전략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죠. 토론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논제에 대해 성립 가능한 쟁점들을 두루 포함해 두어야 어떤 논리를 가진 상대를 만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찬반 토론의 경우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토론 단계별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양측의 입론, 각 입론에 대한 확인 질문, 즉 교차조사 내용과 반박할 내용까지 정리합니다. 완전한 문장보다는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압축적으로 기술해야 토론의 단계에서 필요할 때 확인하기가 수월하겠죠. 또한 일관된 기호와 체계를 유지해야 정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비슷한 항목은 같은 수준에서 배열하거나 항목 간의 논리적인 종속관계를 따져서 배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기보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상대 측에 할 질문, 상대로부터 받을 질문,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예상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한다면 실제 도움이 됩니다. 토론 개요서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청년비례대표제 문제 있다에 대한 토론 개요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외적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하려면 토론에 참여할 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여할 인원수를 결정하고 역량을 갖춘 참여자로 팀을 짜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회 토론만이 아니라 아카데미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토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포포식 토론, 세다식 토론, 직파식 토론, 지편 토론 등 복수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경우 토론조를 이끌 리더도 필요합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토론 방식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을 맡기고 조정하게 됩니다. 토론 대회의 경우 예선, 본선, 결선까지 수차례 토론에 임해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조원의 결속을 다지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적절한 임무를 배분하는 일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토론 참여자가 앉을 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중앙 선관위 주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 영상입니다. 찬성이 오른쪽, 반대가 왼쪽, 맞은편에 심사위원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도우미가 다운타이머와 같은 시간 측정 도구를 관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에 임하기 전에 모의 연습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토론에 참여하는 조원들은 토론 개요서를 토대로 전체 흐름과 세부 사항을 숙지합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에서 각각 연습을 모두 해야 합니다. 입론, 확인 질문, 반론, 자유토론, 최종 발언 등 역할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죠. 그런 다음 참여자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팀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조원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직파식 토론의 경우 자유토론 시에 누가 발언을 시작할지, 어떤 점을 누가 공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통해 결정을 해야 실제 토론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론의 단계와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카데미 토론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